예전 학교 교무실에선 꼭 선생님이 손잡이에 청테이프 둘러진 학기채를 휘두르고 해야 소란스러워지는 것보단 오히려 교무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꼬무락거리며 이동하는 애들 때문에 소란이 더 커지곤 하는 일이 좀 잦았어요. 근데 다들 알듯이 교무실이라는 곳이 선생님들 일하시거나 가끔 애들 불러다 상담이나 하는 곳이지 애들 우르르 모아다가 혼내는 곳은 아니잖아요. 진짜 체벌로 오지게 회초리 휘둘러야 할 때라면 학생부실이나 선도부실이 있을 테고 제목을 그대로 적용했다간 애 입원할 것 같아 기합도 좀 곁들이려면 좀 많긴 하네요. 운동장 포함한 학교 전체가 범위이긴 하니까요. 물론 교무실은 좀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떤 잘못이건 간에 교무실에서까지 기합을 받고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그냥 두질 않으세요. 특히나 학생주임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 같은 육체파 선생님들이 더 그랬어요. 교무실 구석에서 옹기종기 모여 무릎 꿇고 손든 애들 앞에 서서는 마치 이것들 뭐야 하는 눈빛으로 내려보시는데 그렇다고 무슨 잘못으로 벌 서고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저 줄줄이 일어서서 벽짚을 하거나 엎드려 뻗치라고 하신 다음 회초리부터 휘두르시죠. 괜히 아침부터 교무실에 발 디뎠다가 듣게 되는 비명소리의 원천은 다 선생님 때문이긴 하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체벌하실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내신 만큼 누가 벌 세웠는지 묻지도 않고 각반으로 보내주세요. 물론 체육 선생님이 함부로 보내기에 좀 민감한 잘못을 한 애가 끼어있다면 주변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말려주곤 하신 걸 보면 선생님들도 애들 벌 세워놓고 신경 끈 것처럼 보여도 나름 관리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교무실에서 벌 서고 있는 애들을 감독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학생주임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도 별다른 말은 안 하셨어요. 그게 아무리 갑부임한 초짜 선생님이라고 하셔도요. 근데 꼭 그런 선생님들이 기합을 줘도 운동장에서 줄 법한 그런 기합들을 시키세요. 그렇잖아도 좁은 교무실에 선생님들 책상이랑 의자는 오밀조밀 붙어 있는데 거기서 오리걸음 같은 걸 시키시는 거예요. 뭐 그냥 무릎 꿇고 손들기라든가 그냥 엎드려 뻗쳐 같은 거 시키면 좋음 좋아요. 누가 뭐라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대강 짐작도 가고요. 물론 아무리 경험 없는 선생님이라도 교무실 안에서 막 포복 같은 걸 시키지는 않으시지만 그건 당시 교무실 풍경만 봐도 도무지 시도해볼 만한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건 알 수 있긴 하죠. 뭐 근데 공간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었을 거예요. 뒤에서 회초리 들고 서 계신데 멍 때리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진 뻔하잖아요. 일단 오리걸음으로 교무실을 뺑뺑이 돌라고 시키신 선생님이 그걸 멀리서 구경만 하시진 않으세요. 우리 바로 뒤에서 재촉하시죠. 일단 선생님께 불려갔는데 교무실에서 그나마 넓은 곳이 또 교무실 중앙 쪽이거든요. 교무실 벽 쪽은 아무래도 각종 서랍이나 책꽂이 같은 걸로 한가득이죠. 그 사이로 선생님 책상들이 빽빽히 모여 있었는데 거기로는 반장도 들어갈 엄두를 못 낼 정도였어요. 그러니 오리걸음의 시작은 선생님 자리 쪽 중앙일 수밖엔 없어요. 거기서부터 일렬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교무실은 선생님들 책상으로 엄청 비좁댔잖아요. 그리고 오리걸음이라지만 그 좁은 교무실 도는데 몇 초나 걸리겠어요? 거기다 우리가 아무리 벌 받으며 오리걸음을 하고 있다지만 감히 교감 선생님 있는 자리까지 머리를 들이밀 정도로 미련하진 않거든요. 교감 선생님 자리는 한눈에 봐도 다른 선생님들과는 좀 독립되어 있는 게 저기엔 감히 발을 디뎌선 안 된다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교무실 한쪽 끄트머리에 다다르게 되면 또 방향을 잃게 돼요. 오른쪽으로 돌면 어쨌거나 교감 선생님 눈치가 보이고 왼쪽으로 돌려니 기어이 선생님들 의자 뒤로 몸을 우겨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그렇다고 반대로 돌아서 다시 반대쪽 벽을 향해 이동하자니 일렬로 이동하던 모두가 180도로 몸을 돌리면 되는지 아니면 선두에 있던 사람부터 차례로 기차놀이 하듯이 이동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게 의문이거든요. 선생님도 쪼그리고 앉아서 이동하라고만 하시지 기합을 주는데 무슨 놀이하듯이 막 규칙을 늘어놓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시를 내리는 게 선생님이라는 존재여서 그런지 이내 어느 쪽으로 향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긴 해요. 물론 그런 건 말로 하기보단 손에 쥔 회초리로 선두의 애를 이끄는 식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시했으니 또 완전히 불가능한 쪽으로 시키진 않으셨어요. 일단 오리걸음 자체가 우리를 뺑뺑이 돌리려는 의도이실 텐데 우리가 지나가지도 못할 길을 가라고 해봐야 선생님 의심만 상할 뿐이잖아요. 그러니 그나마 우리가 삐집고 들어갈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래봐야 선생님들 의자 뒤쪽 자리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서 움직인다지만 없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소엔 신경도 안 쓰였을 선생님들 의자 오발까지도 우리를 방해하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오리걸음 자세 때문에 발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데. 선생님들 의자 오발까지 제주껏 피해가며 움직여야 했죠. 근데 그거 피해가는 게 쉬웠으면 애초에 기합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선생님들은 우리 이동 경로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우리가 무사히 선생님들 의자를 건드리지 않고 통과한다면 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굳이 우리한테 뭘 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불가능한 주문이었죠. 거기에 단체 기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모든 체벌엔 연대 책임이 지워지기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발 들어가며 조심하더라도 우리 중 누군가가 주저앉기라도 했다간 대번에 선생님이 돌아보는 시기였어요. 뭐 그렇다고 이미 우리를 감독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거기에 막 끼어드는 선생님은 없으신데요. 대신 지나가는 우리를 향해 가볍게 딱밤 정도는 날려주시곤 하셨어요. 마침 위치도 딱 의자에서 톡톡 건드리기에 적절한 높이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톡톡 두들기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셨고 그걸 손에 든 회초리로 통통 울리도록 두들기는 분도 계셨죠. 그나마 이 정도는 혼나는 부위가 머리여서 기분이 나쁜 정도지. 그게 막 체벌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아프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오리걸음의 고통이 그딴 사소한 터치 정도는 신경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죠. 게다가 우리 머리통을 두드리는 선생님들도 우릴 진지하게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그나마 움직이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미 초반에 기합받으러 있었던 줄은 다 사라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선생님들이야 빨리 발을 놀리라는 의미로 가볍게 터치하셨다지만 겨우 그 정도 충격도 못 견디고 중간에 주저앉아서 아예 본격적으로 벌을 받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 애들에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도매금으로 기합받고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아예 선생님들 의자 뒤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통로에조차 접근 못한 경우도 있죠. 교무실에선 그렇게 일부가 꼬무락거리며 움직이는 기합을 받는 경우보단 엎드려 뻗치거나 무릎 꿇고 손드는 기합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애들한테도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뒤에서 지켜보는 선생님이 무섭다고 일단 앞으로 이동하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걔네랑 엮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누가 더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진 알 수 없어도 괜히 이동 못하고 허우적대다 아예 그쪽 기합 받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당연히 중간에 합류하는 애들이 곱게 들어갈 순 없었고 몇 차례 회초리에 혼이 나야 했죠. 단순히 오리걸음에서 벗어났다고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어째 오리걸음으로 기어다니면서 혼나는 소리치곤 너무 큰 소리가 났다 싶으면 꼭 그런 식으로의 사달이 벌어진 경우였어요. 괜히 그런 식으로 엮이면 나중에 저쪽 선생님 회초리에 혼나고 결국 이쪽으로 불려와 또 혼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기합받던 인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다른 곳으로 불려가 있더라도 기합이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도 겨우 교무실 한 바퀴 도는 것 정도로 기합이 끝날 거라는 기대도 안 했고요. 그런 식으로 없는 통로를 만들어 가다시피 해서 기어다니다 보면 선생님들도 어느 순간 교무회의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선생님들의 회의 시간에까지 기합을 지속하진 않았어요. 우리처럼 오리걸음을 하는 애들이나 한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있는 애들이나 일단 나가야 하는 타이밍은 오게 마련인 거죠. 이때까지 따로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쪽으로 가면 될 일이지만 어지간하면 체육 선생님 같은 분이 빠른 속도로 체벌을 마무리하곤 하셨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일부 애들은 자기네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는 애들도 있었어요. 막 정학을 받거나 해서 교실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까진 아닌데 오히려 정학을 면제받는 대신 거의 매일같이 교무실로 불려나와 혼나는 경우들도 있었죠. 이런 애들은 또 의외로 정학을 받느니 기합과 체벌을 자의로 선택한 경우도 많았어요. 정학 같은 거 받으면 생기부에 그대로 기록될 테니 그럴 바에야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죠. 몸으로 때운다는 게 그리 좋은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생기부에 정학이라고 적히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당시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아무리 막 나가는 애들이라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차라리 몸으로 때운다는 애들은 많았으니 이런 애들이 교무실에서 혼나는 건 일상이었죠. 근데 저는 딱히 학교 다닐 적에 정학이나 그런 건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이때 왜 교무실에서 오리걸음식이나 했었는진 몰라요. 딱히 일기장에 그 사유까지 적어놓진 않은 걸 보면 그리 심각한 사안까지는 아닐 텐데 저 정말 그때 왜 그런 벌을 받았던 걸까요? 그럼 왜 혼났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